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재밌고 환상적인 그런 아주 멋진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좌상기 쪽에 있는 백대마가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 이유인 즉슨 백이 이 삼궁을 마련한 상황에서 흑이 이 가운데 자리에 치중이 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는 별개로 이 위쪽에 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밑에 쪽에 백돌이 한 집이 좀 날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왜냐면 이 백 한 점이 이 흑돌에 지금 약간 흑돌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흑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흑이 멋진 수순을 보여주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사냥을 하는데 성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완벽하게 이 백대마를 멋지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백도를 공략하는 지점은 바깥쪽에서 타격 지점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 보이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백이 대응을 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좀 궁도를 넓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들죠. 여기를 두는 게 이제 한눈에 떠오르는 그런 모양인데, 자,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백의 대응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흑이 여기를 찔렀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백이 이쪽을 압박을 하면 흑은 여기를 따내면 그만이고, 백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두 점을 키워버린다고 하더라도 흑은 그대로 다 응수를 해주면서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별로 어려움 없이 백대마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백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두고 나니까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흑이 이 한 점을 따내자니 백이 반대쪽을 연결해가지고 두 집이 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 흑이 이번에는 반대쪽을 또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자, 문제는 뭐예요? 잡혀있던 이 한 점이 준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은 두 점이 한 방에 따내지기 때문에 백이 아무것도 연출을 해낼 수가 없죠. 하지만 백이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 다음에 흑이 이거를 따내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도를 따내주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백이 회심의 일격으로 이렇게 한 점을 더 넣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내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흑이 백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이 바깥쪽부터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으나 백의 지금 대응 방법, 이 흑돌 석점을 공략하는 수가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당연하게도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찔러가는 것을 연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뭔가 백이 응수를 해줘야겠죠. 일단 이런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은 어느 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는 것은 그렇죠. 역시나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자, 이거는 뭐 백이 그냥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응수는 사실상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쪽을 막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돌이 또 눈에 가시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흑이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백이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한 집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수일기를 맞춰주고 나면, 자, 이게 과연 잡힐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바깥쪽에서 두는 것이 잘 성립이 안 됐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생각이 안 따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좀 특수한 방법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쪽에다가 뭔가를 낀거 넣는 그런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백이 이거를 끊었을 때, 이 돌이 도망가가지고 살릴 수 있을 돌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을 버린다고 해도 집을 지어내는 것도 가능치가 않을 뿐더러 여기 지금 석점이 오히려 잡히는 것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백이 뭐 이쪽을 둬가지고 이 석점을 추가로 잡는 것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손을 빼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면서 이 백대마가 살아나가는 것을 흙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돌을 끼워가는 안쪽 방법이 조금 잘못되진 않았을까? 자, 이번에는 반대쪽을 한번 끼워가 볼 수가 있겠죠. 백은 여전히 이 돌을 차단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길 두고 나면 이 한 점이 역시나 준동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면 야, 이거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예 한 점을 따내고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백이 엉성하게 늘려주는 거를 지금 흙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반대쪽을 주는 것도 흙이 들어가서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이 기왕 넓혀주는 거, 확실하게 넓혀줬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반대쪽을 찌르고 들어와도 한 집 내는 것은 시군죽 먹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넓혀간다고 하더라도 흙이 여기를 찔렀을 때 막아서 아무데로나 넓게 집을 넓혀주면 백 한 집을 지워내는 것은 불가능해진 그런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자, 누군가는 이거를 이미 풀어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이게 아직도 어려울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흙이 본인 자신을 사지로 모는 듯한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를 감수하고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한 점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아까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따내가지고 두 집이 났던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 바로 고수가 어떤 사람이 고수인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발상이 있죠. 자, 고수는 어떻게 하면 고수가 되나요? 그렇죠. 돌을 잘 버리는 사람이 고수로 거듭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냅다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쪽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야? 백이 이렇게 지금 돌을 집어넣어 줄 리도 없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흑돌을 압박할 텐데, 자,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흑이 이걸 안 받으면 따내는 순간 여기 곡사공도 이미 집도 나 있고, 자,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지금 최악의 결과로 엄청난 큰 집을 백한테 내어주었죠. 자, 하지만 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하다 보면 기회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내고 기다립니다. 누가 봐도 촉촉수예요. 안 받으면 따내가지고 자, 백이 엄청난 집이 또 나버리는 그런 모양이죠. 자, 하지만 흑에게는 다시 한번 준비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백이 이쪽을 먹여쳤을 때 말이죠. 손을 빼는 게 아니라 이 한 점을 다시 한번 따내줍니다. 자, 근데 이거 전체로 뭉탱이로 6점을 따냄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모양을 그려놓고 놓으면은 갑자기 흑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한 지점이 눈에 들어오죠.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는 다 보입니다. 바로 이 한 점을 공략할 수 있는 끊어가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백이 요래 두면 흑이 따내가지고 자,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이쪽은 추가적인 한 집이 아닌 추가적인 옥집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백이 이 한 점을 뭔가 조금 늘려가지고 약간 좀 환경 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 볼까 싶은데 단수를 요래 치면 따냈을 때 자, 먹여치는 것은 아직까지 뭔가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럼 먹여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수를 뒤로 쳐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죠. 고수는 뭘 한다? 돌을 잘 버린다.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한 점을 그대로 건네주고 여길 이어가면은 따내봤자 옥집이라고 백한테 살포시 조언을 건네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이 야, 여길 둬야 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냈을 때 이 한 점은 줘봤자 옥집, 반대쪽을 백이 먹여쳐도 이제는 그 백이 생각하던 구상이 안 나오게 됩니다. 절묘하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백이 이번에는 여기를 석점을 한번 키워서 버려볼까? 자, 이거는 따내는 순간 아예 뭐 흙이 너무나도 튼튼한 모양이라서 도저히 백이 뭐 손을 써볼 곳이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째서 보기가 어려울까요? 바둑이라는 것이 술기를 하다 보면 돌이 뭉탱이로 따내져 있는 요 상황에서 보면은 돌이 따내다 보면은 돌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는 요런 술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길 찌르고 뭐 이런 술기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이렇게까지도 술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돌이 이렇게 덜어내질 때 다시 한번 따냈을 때 없던 그런 돌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술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넓혀가는 쪽을 오히려 흙이 본인을 사지로 내모는 듯한 그런 방향 설정을 지금 정확하게 해준 다음에 자,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혹은 먼저 먹여쳐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냅다 찔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다 된 밥에 제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먹여치면 딴에서 후절수는 맞는데 갑자기 백한테 숨겨져 있던 한 집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흙이 원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내가지고 백이 여기를 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길도도 마찬가지예요. 따냅니다. 단수를 쳤을 때 이 6점을 화끈하게 버린다. 자, 왜 고수가 돌을 잘 버려야 고수가 되는지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 중간에 백 여기를 이제 돌을 먹여쳤잖아요. 이렇게. 이때 이제 먼저 여기를 결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단수를 기다렸다가 따내면은 다 이렇게 백이 해달라는 대로 석점을 2점, 1점 플러스 석점을 따내고 이 돌을 뭉탱이로 내준 다음에 다시 이 한 점까지 넉 점째 잡아내면서 돌은 더 헌납하되 이 백대마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문제는 보면은 여기 지금 귀 쪽에 있는 백돌 한 점이 딱 봐도 눈에 가시거리잖아요. 그 가시를 어떻게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냐.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죠. 귀의 특수성까지 이제 같이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후절수라는 놀라운 그런 맥점을 보여준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